여러분들 러시아 사람 많이 보셨어요? 저는 잘 보지도 못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 나라 사람이 저희 가족이네요. 낯선 그 나라에서 온 우리 아가가 딱한 사연이 많아요. 어릴 적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괜찮아 였대요. 그 아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녀의 이름은 안나. 우리 아들 준호가 처음 그녀를 데려왔을 때 저는 그녀의 하얀 피부보다 그 눈 속에 담긴 깊은 그림자에 먼저 시선이 닿았습니다. 예쁘긴 했습니다. 참 곱상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은 늘 낯선 곳에 서 있는 사람처럼 경계심이 가득했고 무언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질감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쌓아 올린 안정된 울타리 속에서 살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온 며느리. 언어도 문화도 그리고 그 아이의 살아온 배경도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막연한 낯설미 제 아들에게 저희 가정의 불안과 위험을 가져올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 아이를 보자마자 제 마음 속에는 방어라는 단어부터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혹시 상처받으면 어쩌지? 우리 집안의 평화가 깨지면 어쩌지? 저는 이기적인 엄마의 시선으로 그녀의 아픔을 보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저는 그녀의 눈에 담긴 싸늘함이 바로 그녀를 지켜준 생존의 갑옷이었다는 것을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얼마나 굳게 닫혀 있던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 속에 담긴 그 겨울의 깊이가 어떻게 제 마음 속에 차가운 벽을 무너뜨리고 가장 따뜻한 봄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길고 혹독했던 과정을 한 조각씩 풀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안나의 과거를 처음 들었을 때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안나가 러시아의 가장 작은 도시, 눈과 폭력만이 가득했던 곳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 혹독한 환경은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안나의 유년기는 아버지의 술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매일의 삶이 비명과 공포, 그리고 비명 속에서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집 안은 늘 술 냄새와 찬 공기, 그리고 폭력적인 고함 소리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안나의 어머니는 잦은 폭행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어린 안나는 그 곁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가장 생생한 기억은 어머니를 때리는 그 둔탁한 소리 앞에서 엄마 괜찮아? 하고 묻던 자신의 입술이 새파랗게 떨리던 순간이랍니다. 사랑 대신 폭력과 공포만을 배운 아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쳐야 했던 아이. 학교에서도 그녀는 가난뱅이 딸, 문제 있는 집 아이라며 놀림을 받았고, 결국 아무도 붙잡아 주지 않는 그곳을 살기 위해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히 그녀의 눈빛을 판단했던 저의 오만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미소 속에 숨어 있던 그 싸늘한 공기는 제가 감히 짐작할 수도 없었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닫았고 그 마음은 영원히 얼어붙은 겨울처럼 차가웠던 겁니다. 우리 아들 준호는 안나의 외로움에 닿았습니다. 그날 응급실에 실려온 안나의 모습은 준호에게는 그저 다친 환자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손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깊이 박혀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안나는 그저 괜찮아요만 반복했답니다. 손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참았어요? 돈이 없었어도 병원에 왔어야죠. 준호의 질문에 안나는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조차도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남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사치이자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준호는 그 텅 빈 듯한 안나의 눈을 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눈에는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외로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누구도 믿지 못하는 경계심이 함께 서려 있었다고 합니다. 준호는 안나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깊은 상흔을 본 것입니다. 그 후로 준호는 안나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고 퇴근길에 택시를 불러주며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나는 늘 경계했지만 준호의 꾸준한 진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던 모양입니다. 준호가 밥은 잘 먹어요? 하고 물으면 안나는 먹으면 그리워요. 엄마 생각이 나요. 하고 대답했답니다. 준호는 그 말에 자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따뜻한 집과 어머니를 떠올리는 안나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을지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두 사람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곧 이별과 상처였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끊임없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준호 씨는 너무 착해요. 저랑 있으면 상처받아요. 저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곁에 있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거예요. 안나는 자신을 불행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녀에게 사랑은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안나의 손을 잡고 안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까지 모두 사랑합니다. 안나 씨가 겪은 고통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아프자. 안나 씨, 내가 당신의 첫 번째 가족이 되어줄게요. 아파도 같이 있으면 덜 아플 테니까. 그 순간 안나는 처음으로 울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의 숭고한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아들이 어떻게 감당할지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불안한 맹세였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형편에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오직 안 돼라는 두 글자만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제 안에 깊숙이 박혀있던 이기적인 논리를 쏟아냈습니다. 러시아 여자라니 언어도 문화도 그리고 앞으로 키울 아이의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할 거니? 결혼은 현실이야. 너 의사잖아. 너 장래까지 생각해야지. 저는 안나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그저 우리 아들의 앞날에 혹시 모를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남편도 제 편이었습니다. 준호야, 사랑만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야. 안나 씨의 배경이나 환경이 훗날 우리에게 어떤 짐이 될지 생각해봤니? 남편의 말은 차가웠지만 저는 그 차가운 이성의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안나라는 사람을 보는 대신 그녀를 둘러싼 조건만을 따져 물었습니다. 저희가 쌓아온 벽은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그녀 없이는 안 됩니다. 그 말에 저는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듯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부모 말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저는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만둬. 내가 절대 허락 못해. 제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안나가 갑자기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경련처럼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마치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만, 제발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 절규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내지른 그 소리가 그녀에게 가장 끔찍한 공포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아들은 안나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안나는 큰 소리를 무서워해요. 러시아에서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며 소리치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가 지금 안나에게 그 고통을 다시 준 겁니다. 저는 제가 한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 폭력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로 안나가 평생 도망치려 했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한 여인의 과거를 파헤친 비겁한 방관자이자 가해자였습니다. 충격과 죄책감으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안나의 절규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문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사실은 내가 모르는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내 기준대로 살지 못할까봐 하는 불안감을 안나에게 쏟아낸 거였습니다. 남편도 곁에서 함께 괴로워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했어. 우리는 우리가 만든 울타리가 전부인 줄 알았지. 저 아이가 그 울타리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상상도 못했네. 남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며느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혹시라도 우리에게 흠이 될까봐 두려워했던 거야. 그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며칠 뒤 준호에게 안나의 모든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홀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만나 얼마나 감사하고 두려웠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마음속에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엄마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저의 그 굳건한 벽을 무너뜨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줄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안나에게 사과하기 위해 그녀를 마주 앉혔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 진심이 담긴 눈빛과 손길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그녀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을 감히 내가 함부로 건드렸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안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엄마, 저 미안합니다. 저 잘하려고 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 몇 마디에 제 모든 방어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용서를 구하는 대신 저에게 사랑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제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여자가 제 가장 어린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조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지켜주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안나를 대할 때 숨소리조차 조심했습니다. 남편도 안나에게는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항상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우리는 안나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아픔은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집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안나는 서툰 한국어로 저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고, 된장찌개에 자기 나라 향신료를 조금 넣곤 했습니다. 한국의 맛과 러시아의 맛이 섞이는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안나에게 잔소리 대신 요리법을 알려주며 웃었습니다. 안나야, 이건 한국식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한국 며느리지. 안나는 까르르 웃으며 따라했습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경계심이 담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함과 행복이 가득한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식탁에는 한국의 된장 냄새와 러시아의 향신료, 향이 함께 어우러져 피어납니다. 사랑이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우리는 매일의 밥상 위에서 천천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의 소중한 한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웠던 겨울 그림자는 완전히 옅어지고 봄의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길게 울었습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녀에게 주었던 모든 상처에 대한 속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아이가 안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용기가 될지를 생각했습니다. 안나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족이에요.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어요. 그녀에게 가족은 곧 아픔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스스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낼 힘을 얻은 겁니다. 저는 그녀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축복했습니다. 우리 아가 우리 가족의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이 될 거야.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과거까지 함께 품고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일이라는 걸 저는 안나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녀의 눈 속엔 여전히 긴 겨울의 그림자가 남아있지만 그 위로 아기의 옹알이 소리처럼 따뜻한 봄의 생명력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봄을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집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서툰 날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과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웃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두려움은 사랑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요. 제 아들은 낯선 땅에서 홀로 힘겹게 살던 한 여인의 겨울을 보고 그 겨울을 함께 녹여줄 봄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려 합니다. 저희는 그녀의 상처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사랑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 담긴 겨울은 이제 우리 가족 모두의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이 되었습니다.